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한덕수 선고도 의원님 얘기 좀 듣고 싶은데 네. 23년형 선고 놀라셨죠, 의원님도? 저도 이제 그 예. 전에는 예. 뭐 예상해 보라고 그러길래 어. 무조건 10년 이상은 선고될 거다. 10년 이상의 형이고 네. 법정 구속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아하. 정도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형량이 15년인데 그거를 훌쩍 뛰어넘는 23년의 선고는 솔직히 예상은 못했죠. 23년 그리고 그 내용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눈물 날 만큼 네. 국민들의 그 이제 고통과 또 분노를 잘 반영한 판결문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울었다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을 받은 거잖아요. 내란과 관련해서 사실은 체포방해는 내란은 직접적인 심리 대상은 아니었던 것이고 네. 한덕수 피고인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된 부분이 비록 1심입니다만 첫 번째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것인데 역시 가장 중요한 관점은 그것으로 보여. 이 내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다? 네. 이런 주장은 사실은 비상식적인 주장이에요. 법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이건 내란이에요, 그냥.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법적인 판단도 안 내려졌는데 재판 진행 중인데 왜 내란이라고 그러냐 이런 주장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게 그런 논리라면 네. 우리가 어떤 그 사회적인 큰 충격을 준 사건이나 범죄의 범인을 검거했을 때 아하. 그 사람 얼굴 공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언론 보도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지. 네. 근데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가 네. 무죄라고 전제하고 재판 진행하지 말라는 원칙이지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절대로 범인 취급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아니에요, 절대로.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란이 명백해 보이는데 그 내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니고 이번 1심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 거죠. 그 부분이. 그래요. 내란이란 것을 이제 법원에서도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나는 이제 말리려고 했고 역부족이었다 이런 주장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이진관 판사의 생각은 이거 혹시 성공할 수도 있으니 성공하면은 그 이후에 일을 어떻게 도모하지 이런 생각까지 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 그러니까 한덕수가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걸 찾을 수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아까 박지원 의원은 부두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적극적으로 중요 임무 종사했다 이런 판단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송미령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증언도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못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속으로만 반대하면 그 속으로. 반대가 아니지. 그걸 그 속으로 어떻게 알아? 확인도 안 되는 거를. 그렇죠.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형사 재판이라는 것은 예. 겉으로 드러난 언행을 통해서 추단되는 사실을 전제로 재판을 한 거지. 네. 내가 속으로는 솔직히 반대했어요. 아. 속으로 반대한 건 확인도 안 되고 의미가 예. 없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그래요. 더군다나 국무총리의 위치에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뜯어 말기고 그리고 사실은 그 자리에서 정말 비상계엄 선포를 추진하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그만두겠습니다 정도까지는 했어야지. 정말 네. 뭐 주먹 다짐을 해서 말리지는 못했더라도 들어눕든가 바지깡이 작든가 그렇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나 그러니까 CCTV까지 공개가 됐으니 네. 만약에 막았다 그러면 송미령 장관의 뭐 등등의 증언도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화면 봤더니 팔을 잡더라 윤석열 팔을 잡더라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뒤에서 백허그를 하면서 못 가게 막았더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예 전혀 없이 이상민하고 막 웃으면서 그렇죠. 실실 문건도 받고 웃으면서 가져오고 뭐 예. 하는 게 다 CCTV를 통해서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했었다는 거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렇네요. 반대로 내란에 네. 참여했다라는 증거는 어허. 여러 개가 있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 이걸 보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지적해왔고 염려했던 부분들이 확인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 네. 대표가 10시 30분에 전북에서 진행되는 현장 최고위원회 참석 중인 이 상황에 공개 발언으로 공식 답변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통합 관련해서 어젯밤부터 좀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젯밤부터요? 조국혁신당 내부 좀 취재를 해봤더니 진행이 된 게 제가 볼 때는 좀 급작스러운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어제부터도 조국혁신당의 내부가 얘기가 좀 있었고 오늘 현장 최고위 10시 30분에 조국 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서 입장이 나온다. 이거는 어느 정도 얘기가 지도부 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이게 민주당원들도 입장에서는 네. 당원들에게 왜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결정을 내리냐. 이런 지적도 할 법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 좀 갑작스럽기 때문에 당원 주권 정당이라고 함은 그렇죠. 그 행사도 얼마 전에 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은 당원들에게 뜻을 좀 물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조국혁신당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입장 발표, 조국 대표의 입장 발표. 정청래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조국 대표는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잠시 10시 30분에 현장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또 속보에서 들어오고 있어서 좀 전해드리나 좀 집중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진관 판사의 이 판단 이걸 보면 국민의 그 용기 또 소극적이었던 거 군인들의 모습 예. 또 일부 정치인들이 이거 막아낸 이 내란 해제, 계엄 해제 그 의결 이건 하나하나 짚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목격했던 사실과 관련해서 네. 법률적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그 피고인들 뭐 윤석열이나 한덕수 피고인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아무도 다친 사람 없잖아. 죽은 사람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2시간 만에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른바 사후적으로 계몽령 주장을 네. 했던 거죠. 이거 일깨우려고 했던 거야. 진짜로 뭐 오래 끌 생각은 없었던 거야. 뭐 이런 변명들을 했는데 네. 사실은 2시간 만에 국회를 통해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있었던 것은 당시 야당 의원들의 발빠른 대응 덕분이었던 것이고 그것도 사실은 국회 출입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담장 넘어서 그렇죠. 당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뭐 우원식 의장까지 다 담장 넘어서 국회 진입했던 것이고 네. 사상자가 나지 않은 것은 이 내란의 주범들 그러니까 윤석열, 뭐 한덕수, 이상민 등등 비롯해서 네. 각 군 사령관까지 그들의 의지는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사상자 없이 이른바 친위 구테타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네요. 이 명령을 하달받은 적어도 영관급 장교들이 맞아요. 사실상 태업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네요. 이건 해서는 안 될 짓인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총을 쏴서라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하달이 됐습니다만 네. 실행까지 안 옮긴 거죠. 그 사람들 덕분인 거지. 그거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뉴스가 나자마자 네. 득달같이 정말 그 추운 겨울에 슬리퍼를 끌고 국회 앞으로 모였던 국민들이 막아낸 결과지. 이 내란의 주범들이 의도해서 사상자가 한 명도 안 난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게 지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회 앞에 또 이 국회 본청 앞에 안 갔더라면 군인들 아니 이렇게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리창 깨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뒤에 네. 본관 뒤쪽에는 또 막 거기가 지금 보존이 되고 있어요. 유리창 깨지고 거기 뚫려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시민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또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이렇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걸 이진관 판사가 정확히 지적을 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덕수는 구치소에 이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23년형. 이게 2심 뭐 대법원까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많이 형량이 낮아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낮아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오히려. 다른 사건은 또 기소된 거 있잖아요. 왜냐면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하면서 그렇네요.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거부하고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건도 지금 이진관 재판부에서 하필 또 재판이 이진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어도 예. 두 개, 그것도 이제 1심 선고가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제 선고가 이루어진 사건하고 앞으로 선고가 이루어질 사건하고 글쎄 항소심에서 병합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병합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남은 사건의 선고가 늦어지면 병합이 네. 안 될 안 수도 될 있는데 있고. 병합이 된다고 하면 두 개의 1심 판결을 놓고 이제 단순 합산은 아닙니다만 다시 이제 형량을 2심에서 정할 거고 네. 만약에 병합이 안 되면 각기 확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형법이라고 해서 예. 각기 이렇게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그 룰을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이제 집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 그게 이제 지금 앞으로 선고가 될 게 몇 년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달라지죠.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23년형이 확정돼서 계속 형을 살린다 그러면 102세에 출소. 우리 나이로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우리 나이로 102세 때 더 늦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선고 날게 예를 들어서 한 예. 7년 정도 선고나 7년이나 10년이 난다 그러면 무지하게 오래 사셔야죠. 109세나 뭐 109세나 110세를 110세. 넘겨서 사셔야죠. 그럼 진짜 돈가스를 앞으로 계속 드시기가 네. 먹는다고 하면은 110세나 뭐 이렇게 넘어서 나와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가만있어. 구치소의 특식이 안 나오나? 돈가스가 모르겠네요. 아, 그냥 마지막 만찬이 돈가스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이 판단입니다. 사법부의 판단. 자, 이렇게 되면 한덕수 재판 더 플러스되는 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고, 우리가 궁금한 건 또 윤석열 1심 판결 아니겠습니까? 다음 달 19일에 예정돼 있는데 이진관 판사의 내란 판단 이후에 나올 주기현 판사의 1심 판단, 이것도 글쎄요, 사형 구형이 됐는데 이거 팍팍 깎아서 뭐 징역 몇십 년은 그게 끝내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 사안 자체가 예.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기는 대단히 부적절한 사안이죠. 내란 수괴니까 내란 일단 수계.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인데 물론 네. 이제 법률적으로서 거기 감형을 하면 사형 같은 경우에 징역 20년까지 가능하고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징역 10년까지는 가능해집니다만 예. 그건 이제 법률적으로의 가능성이 그렇다는 것이고 예. 내란을 일으켰던 더군다나 어제 적절히 지적됐던 것과 같이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 구테타를 일으킨 수괴와 관련해서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결국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결국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횟수로 30년 됐잖아요.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을 한 게 네. 1997년도가 마지막 집행이었으니까 사실상 집행 안 되는 사형이라면 그건 무기징역하고는 효과는 똑같은 거니까 결론은 뭐 비슷하죠. 사형 아니 네. 무기징역 결론은 뭐 똑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주기현 판사가 그동안 보여준 행태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백대현 판사의 징역 5년 선고, 이걸 보면서 물론 어제 이진관 판사의 판단도 있었지만 내란을 확실히 규정했지만 주기현 판사가 또 국민들의 뜻과 목소리에 정반대되는 판단을 내릴까봐 계속 우려는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2월 19일 선고가 될까도 사실 의문이에요. 왜요? 윤석열 피고인이 불출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윤석열이 안 걸석 나오면? 선고는 못 해요. 그래요. 예. 이거는 저희가 생각을 제대로 못 해봤던 그렇죠. 부분이에요. 그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고 날짜를 왜 2월 19일로 잡았나? 일주일 정도는 땡겼어야지. 그러니까 인사 바로 앞두고 잡은 거는 리스크가 있다.
아니 지기현 판사는 예. 2월 20일까지밖에 서울중앙지법에 근무 안 해요. 선고 기일 어떻게 잡아놓은 됩니까? 바로 다음 날까지만 근무하는 날짜예요.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이 안 나온다. 그럼 안 나오면 선고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인 불출석의 경우에는 선고 기일을 다시 잡죠. 기일을 다시 잡아서 예. 그날 출석해라라고 이제 통지를 하고 예. 그리고 그날도 또 불출석하면 네. 이게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고 만약에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 네. 강제 구인이 안 되냐 이거를 교도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강제 구인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게 확인되면 선고를 할 수 있어요. 시간이 그것도 걸리네요. 그렇지. 꽤. 그러니까 이게 아. 저는 왜 2월 19일이야? 이게 결심한 날로부터도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5주 그렇죠. 후인데 예. 적어도 그 전주 그러니까 설날 연휴 시작하기 전주 그 직전에 그러니까 결심한 날로부터 4주 정도는 선고기일을 잡았어야 네. 되는 건데 그래서 2월 19일을 왜 도대체 2월 이상하네. 19일인가? 그러면 의원님은 윤석열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로서? 워낙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출석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그 뭐야 법정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입장이니까 아니 이게 무슨 수를 쓸지 알 수가 있나? 근데 그 형사법 전문가들은 안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중형을 선고할 때는 예. 걸석 선고 못해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월 19일 날 출석 안 해.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 지기현 부장은 2월 20일까지밖에 근무 안 하는데 그때만 넘어가면 저 사람은 이미 딴 데로 인사 가고 발령이 나서 딴 데로 가고 그러면 재판부 바뀐 다음에 갱신 절차도. 공판 절차 갱신해야 돼요. 그러면은 또 몇 개월 그러니까. 딱 흘러가고. 이거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예. 아직은 확인될 수 없는 그렇죠. 얘기입니다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불안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기일을 그렇게 늦게 잡냐고. 헛웃음이 나옵니다 지금. 그렇죠. 예. 끝까지 가슴 졸이고 마음 졸이고 봐야 되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2월 19일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예. 적어도 호송차에 타서 출발했다라는 뉴스는 확인이 돼야 오늘은 선고되는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겠죠. 와, 이거 충격적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법정에서 하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우려가 커지는 것이고 또 조희대 사법부 그 안에서 그 중에서 지기현 판사기 때문에 그 재판부기 때문에 또 걱정이 됐는데 윤석열이 또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재판이 지연돼서 그동안 네.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그 얼마 전에 결심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네. 그래도 뭐 결심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래도 얘기 충분히 들어주고 절차적으로 이제 원 없이 떠들 얘기 다 떠들었다 이제 피고인 측에 네. 그렇게 해준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일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 뭐 이왕 지연된 거는 이미 네. 지나간 일이고 근데 13일 날 결심하면서 선고기를 왜 이렇게 늦게 잡어? 저는 그거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것도 적어도 일주일은 땡겼어야지. 그렇네요. 그래야 혹시라도 예. 피고인 불출석했을 때 다시 기일 잡고 강제 구인 뭐 이거 시도하고 뭐 이런 확인 절차 거쳐서 인사이동 전에 선고까지 하고 가려면 그렇네요. 확실하게 일주일은 당겼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 기일 잡은 것도 보면은 어떤 뭐 계략이 숨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 만큼 그러니까 한 번 그 작년 3월 7일 날 구속 취소. 구속 취소라는 불이탈을 맞다 보니까 이게 온갖 항상 그러니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의심의 눈치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이렇게 만드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